자, 대통령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라리 청와대 생각은 보니까요. 탄핵하라 그런 것 같군요. 적반하장이란 말 생각난다는 분 많습니다. 구장차장.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지금 그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어떤 퇴진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퇴진이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 하야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결단할 뜻이 없다. 그러니까 헌법에 정해진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라. 네. 차라리 탄핵을 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약속 위반 같아요. 이런 생각은 정말로 지금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는 거라고 진짜 믿으십니까? 저기 LCT 검사를 LCT 수사를 네. 차질 없도록 엄정하게 하라라고 검찰에 얘기해놓고 네. 자기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네. 옳은 판단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더더욱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 앞에서 거의 진짜 울다시피 해가면서 말했던 것이 수사를 받겠다. 네. 검찰의 수사도 받겠고 네. 특검까지도 받겠다라고 한 지가 네. 얼마 되지 않는데 네. 그거를 뒤집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네.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진 소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청와대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도 주요 부처는 모든 청와대 힘을 동원해서 아마 대통령의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아마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개인 비리가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변인 발표나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 개인 비리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변인 논평을 하고 계속 나오는 건데 네.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옳은 건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국정에 관한 게 아니라 대통령 개인 비리에 관해서 전력회의를 하고 대변인 논평을 발표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민정이라든 정무, 공보 같은 분야가 네. 정부 국정에 관한 정책적인 분야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어떤 비리 문제를 하는 데서 총률 경지로 회의하고 말이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대통령 개인은 방어하는데 극부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법리적으로 네. 과연 그 청와대 자문을 했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과연 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도 네.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청와대가 지금 약간의 그 여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각종 의혹들이 이 물밀듯이 터져 나오고 있을 때는 약간 수세적 입장에서 급히 뭐 사과문도 발표하고 대국민 담화도 했는데 네. 결국 검찰의 공소장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돈을 낸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했는가를 보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었다. 그리고 선의로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정도 선이면은 이것을 특혜나 어떤 그 비리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저렇게 입장을 좀 바꾼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공소장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기업인들이 다 조사를 받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하는데 안 들을 경우에는 내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껴서 돈을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직권을 남용해서 네. 대통령이 가진 커다란 권한을 이용해서 압박을 줬다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약간 구자홍 차장 말씀하신 거와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공소장에까지 이렇게 전환이 되어 명확시가 돼 있고 또 공소가 사실상 제기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고 네. 또 물리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강공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 자리를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끌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면서 이거를 수습해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네. 남용을 했다, 그렇게 압박을 느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출연했다고 하면 기업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압박을 받고 심적인 부담 때문에 강요해서 돈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뇌물이 될 여지는 있는 거거든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기업을 살려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그 카드를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청와대 방향선회가 네. 저는 국민과 싸우는 것보다는 국회와 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네.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초기만 해도 검찰하고 충분히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어 뭔가 유리할 것 같았는데 네. 막상 검찰 공소장 내용 보니까
그 구체적인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만약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계속 구체적인 혐의들이 모든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일일이 밖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나 국회와 싸울 경우는 특검이라든지 탄핵 국면으로 갈 경우에 국회 내부의 입장이 달라지고 분열의 여지가 있고 본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검찰보다는 국회의원 상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최종 내리고 그게 바로 어떤 강공책으로 저는 나왔다고 보는 거죠. 네, 여기서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 며칠 뒤부터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시작하니까 대기업 총수들도 그 증인으로 불러서 묻겠죠. 자발적으로 냈습니까? 아니면 강요받았습니까? 답을 할 텐데 일단 공소장에는 강요처럼 써 있습니다만 오늘 청와대가 얘기한 거 보니까 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 있다는 게 지금 오늘 문화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얘기에 나오면은 지금 국회가 유리할지 네. 국민이 유리할지 검찰이 유리할지를 따라서 청와대가 이제 바뀐다는 그런 거는 제가 뭐 인정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국회와 국민과 검찰이 뭐가 좀 다른가? 네.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검찰도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네.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검찰의 명으로 건 것 같고 물론 옛날부터 걸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제가 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명백한 대통령 혐의를 갖다가 공표를 했고 그다음에 네. 일단 야대입니다. 일단 야대니까 물론 지금 3당이 좀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지만 네. 결국은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건 틀림없고 국민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통령이 어떤 출구를 가려고 하든 간에 네. 대통령은 판단을 그르치면 안 된다. 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구가 어떤 출구든 간에 네. 대통령은 겸허해야 된다. 네. 여기가 조금 약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공성을 하고 네. 이쪽은 돌아보지 않는다든가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이 유영아 변호사가 얘기한 걸 보면 앞으로 이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이 특검 수사도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마저도 중립적이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판단이 있으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것은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데 굳이 그 청와대가 나서서 조사를 자청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아서 더 이상의 분란을 청와대 입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취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검찰은 정치 검찰이고 앞으로 중립적인 특검이라면 수사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국회가 통과된 거 내일 국무회의 열리면 서명을 누군가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야당이 추천한 두 사람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최준 교수님, 중립적인 특검 혹시 이것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미리 사전에 우리는 특검조차도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다는 걸 미리 사전에 이제 연막을 펼쳐놓은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검사의 최소한도의 공소장 내용조차도 중립지역이지 않고 상상이고 추측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네.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국감에서 나오는 조사 내용도 네. 아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을 써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그 공식적인 국회라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거를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서 결국 탄핵 국면으로 몰고 가면서 그 정치적 네.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활로를 찾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이 이번에 이제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역지사지를 해보면 박 대통령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다 내줬죠. 네. 그다음에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도 지금 구속돼 있고 그 주변 인물들도 거의 다 사법 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의혹도 지금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옳고 그름을 이렇게 시간을 두고 판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굳이 하나씩 해명하는 것이 불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는 좀 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이 리더십을 상실한 대통령을 앞으로 1년 3개월 이상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느냐? 당장 내려와라, 퇴진해라, 하야해라. 국민은 바빴지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여유를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페루의 에이펙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지 않기로 했고요. 총리는 저 남미의 페루에 다자회담 참석 중이고, 그러니 경제부총리가 그 순서에 따라 내일 회의를 주재합니다. 글쎄요, 특검법 서명 내일 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좀 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